부를 끌어당기는 법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를 이루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선명한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무일푼에서 단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하브에커의 책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RH 코리아이며 옹기니는 나선숙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보죠.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보죠.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죠.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인 겁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이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이죠. 그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행동을 합니다.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죠. 문제가 생기면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근거 있는 위험에 뛰어들죠.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부자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요? 미리 다 알고 덤비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핑계를 대며 시간 벌기가 고작이죠. 덤벼들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이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준비하는 중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 들어갔다 빠져나와 또 한 몫의 재산을 챙깁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데에는 행운이라는 요소도 일말의 작용을 합니다. 골프 경기에서 잘못 친 공이 저 멀리 나무에 맞았다가 그린으로 다시 날아와 홀에서 바로 10cm 떨어진 곳에 안착할 수도 있는 거죠. 외딴 지역에 약간의 자금으로 땅을 사두었는데 10년 후에 어느 대기업이 그 땅에 본사나 쇼핑센터를 짓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 덕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행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하죠.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기적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행운일까요? 아니면 우주 또는 저 높은 곳의 힘일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어쨌거나 잘 되었는걸.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죠. 부자는 어디서나 기회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보세요.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입니다. 좀 이상하죠?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길을 계속 가면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죠.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한 겁니다. 대개는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식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능성의 문이 많은 복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24시간 디저트 카페를 차리려고 계획할 때의 일입니다. 한동안 가게 위치를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보려고 뛰어다녔죠. 케이크, 파이, 아이스크림, 커피 등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봐, 제일 좋은 조사 방법은 뭘까? 그랬더니 저보다 훨씬 똑똑한 게 분명한 제 내면의 하브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사업을 배우고 싶으면 그 업종으로 뛰어들어. 그런 가게에 취직을 해봐.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10년 조사한 것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였죠. 저는 웨이터 보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루도 청소하고 접시도 닦았죠. 의지의 힘이 이런 데서까지 작동을 하다니 재미있지 않나요? 그런 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웨이터 보조로 일하는 동안 매니저 옆에서 총수입과 수익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급업체 이름을 알아내려고 물품 상자들을 확인해보고 장비와 재료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배우려고 새벽 4시에 제빵사의 심부름도 하였죠. 저는 저의 목표를 그렇게 완수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기회의 문들이 있는 복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 직종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배우는 데에는 이 방법이 단연 최고니까요. 첫째, 안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필요한 인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밖에서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셋째, 복도에 들어서고 나면 여기저기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다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틈새 시장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넷째, 그 분야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말이죠. 위의 내용 중에서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파이 가게를 그만두었을 때쯤 저는 파이 냄새를 맡는 건 물론이고 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죠. 둘째, 제가 그만둔 다음 날 제빵사가 전화를 걸어와 아주 화끈하고 새로운 운동기구를 발견했다면서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빵사의 생각은 저와 달랐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그 운동기구를 스포츠용품점과 백화점에 팔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소매점이나 똑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장비가 초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미친 듯이 벨이 울렸습니다. 기회야, 저로의 기회야, 기회가 왔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 운동기구를 처음 팔아봤는데 그 일로 결국 스포츠용품 소매점 1호를 열게 되었고 제 인생의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말입니다. 파이 가게에서 웨이트 보조로 일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복도로 들어가라. 당신에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 저희 좌우명은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해나갑니다. 돛을 조정하며 항해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는 그들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